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데어데블 가디언 데블. 90년대 마블 코믹스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작품들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새로운 독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산 신청까지 하고 말죠.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마블의 경영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캐릭터와 작화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작품성 높은 스토리를 찾기가 힘들어졌고,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니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블은 이벤트 코믹스의 조 퀘사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 퀘사다는 마블의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독창적이고 실험적이면서 하나의 독립된 스토리의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블 나이츠 시리즈입니다. 마블 나이츠 시리즈는 크게 히트했습니다. 덕분에 마블은 코믹스 판매량과 인기 모두를 회복할 수 있었고, 조 퀘사다는 마블 코믹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편집장 시절의 행보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만약 조 퀘사다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블 코믹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블 나이츠의 1번 타자가 바로 데어데블 볼륨 2의 첫 번째 스토리 아크인 1998년작 가디언 데블입니다. 조 퀘사다가 작화를 맡았고, 스토리는 너드들의 제왕 케빈 스미스가 맡았습니다. 데어데블은 카렌 페이지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렌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이 자신과 맷의 사이의 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LA로 간 것입니다.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맷은 더욱 데어데블 활동에 열중을 합니다. 그러던 중 맷은 갓난아기와 함께 찾아온 어린 미혼모 기네스를 만나게 됩니다. 기네스는 자신이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지만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맷이 데어데블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네스는 맷에게 재림한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맡기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맷은 옛 애인인 블랙 위도우에게 아이를 맡기고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갑니다. 어두운 밤, 마카베스라는 노인이 맷을 찾아와서는 그 아기는 재림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악마, 적 그리스도라고 경고하고, 만약 아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맷과 그의 주변인들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 노인 역시 맷의 정체가 데어데블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맷에게 한 아티팩트를 건네주고는 사라집니다. 가톨릭 교인으로 자라난 데어데블은 이 정보를 얻고 고민하다가 악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블랙 위도우에게서 아기를 받아 옥상에서 던져버립니다. 블랙 위도우는 아기를 구하고는 데어데블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말라면서 떠납니다. 생각을 정리하던 맷의 집에 갑자기 카렌이 울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에 친구 포기 넬슨이 살인죄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포기는 한 의뢰인과 하룻밤을 보내다가 갑자기 의뢰인이 악마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스스로 투신했다고 말합니다. 포기의 어머니이자 법무사 사장인 로잘린드 사프는 아들의 변호를 포기하고 그를 회사에서 해고합니다. 맷은 항의의 표시로 자신도 회사를 그만둡니다. 집에 있던 카렌에게 마카베스가 찾아와서 맷에게 맡겨진 아기 때문에 카렌의 에이즈 같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카렌은 자신의 에이즈가 맷에게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한편 함정에 빠져 사로잡힌 데어데블은 악마 바알과 만나게 됩니다. 바알은 아기의 행방을 추궁하지만 데어데블은 함정을 돌파하고 달아납니다. 블랙 위도우의 도움으로 달아나는 것에 성공했지만 데어데블은 카렌과 포기에게 벌어진 비극 때문에 아기가 악마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지키려는 블랙 위도우를 공격해 기절시키고 아기와 함께 옥상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데어데블은 수녀원으로 가서 어머니 매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맷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흔들리는 신앙심과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매기는 차분하게 위로와 충고를 해줍니다. 수도원에서 맷과 만난 카렌은 자신이 아기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맷은 자신이 아기에 대해서 카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추궁하자 카렌은 아기 때문에 자신에게 에이즈가 생긴 것이니 아기를 노인에게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맷은 순간 분노해서 카렌의 비극은 자업자득이라고 소리 지르고 카렌은 울면서 돌아갑니다. 한편 마카베스 노인은 데어데블에게서 아이를 뺏어오라고 불스 아이를 고용합니다. 데어데블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 노인이 건네준 아티팩트를 검사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티팩트에 마법 같은 힘이 없고 단지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약물의 효과 때문에 데어데블은 아기를 악마라고 믿는 생각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옥의 왕 메피스토를 소환하여 그리스도가 지구에 재림했는지를 묻습니다. 메피스토는 성경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아기가 아닌 온전한 형태로 올 것이라고 써있지 않나며 반문하고는 데어데블에게 그의 어머니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카렌은 공원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치명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받아준 맷을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수녀원으로 황급히 돌아온 데어데블은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불스아이의 짓이었죠. 다행히 매기는 부상만 입었지만 불스아이는 아이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데어데블을 공격합니다. 수녀원에 도착한 카렌은 매기를 도와 아기를 몰래 빼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불스아이는 아기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불스아이는 바톤을 데어데블을 향해 던지고 카렌은 몸으로 그것을 막습니다. 결국 카렌은 데어데블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절망에 빠진 데어데블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하지만 카렌과의 추억과 과거의 카린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어데블 활동을 그만두지 말라는 부탁을 생각하면서 멈춥니다. 데어데블은 곧 터크르 신문에서 불스아이를 고용한 사람의 본거지를 알아냅니다. 본거지에서 핸드로 위장한 깡패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데어데블은 옥상으로 올라가던 도중 지옥의 형상과 그곳에서 고통받는 카렌의 모습, 그리고 악마 바알과 마주치지만 곧 그것이 모두 거짓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적들을 쓰러뜨린 데어데블 앞에 노인의 가면을 벗어던진 미스테리오가 등장합니다. 미스테리오는 데어데블에게 자신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를 설명합니다. 뇌종양과 폐암에 걸린 미스테리오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숙적과의 운명의 대결을 펼치려고 하지만 그 시기 스파이더맨은 피터의 클론 벤 라일리였기 때문에 그 대신 데어데블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스테리오는 데어데블의 숙적인 킹핀에게 돈을 주고 데어데블의 정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미스테리오는 맷의 신앙심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주특기인 환각과 최면설을 사용해서 기네스의 임신과 포기가 본 악마 등의 사건들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카렌이 걸린 에이즈도 미스테리오가 꾸민 거짓 결과였죠. 이 계획의 목표는 데어데블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어데블은 미스테리오에게 그의 계획은 이미 예전에 킹핀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면서 킹핀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B급 빌런의 B급 시나리오였을 뿐이라는 차가운 말을 뱉습니다. 데어데블은 미스테리오를 협박해 아기를 구출하고 충격으로 절망한 미스테리오는 나의 마지막은 크레이븐에게서 베꼈다면서 자살을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카렌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미스테리오의 음모가 모두 밝혀지면서 포기는 감옥에서 풀려나지만 결국 연애 중이던 리즈 앨런과는 헤어지게 됩니다. 밤에 데어데블과 만난 스파이더맨은 자신도 빌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적이 있다고 그를 위로합니다. 데어데블은 자신의 히어로 활동 때문에 주변인들은 불행해졌지만 도시는 아직도 악으로 가득 차다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아기의 생명을 구했음을 상기시켜주고 데어데블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맷은 블랙 위도우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둘은 화해합니다. 블랙 위도우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대신에 맷 자기 자신에게서 평화를 찾으라고 충고합니다.
칼에는 맷 앞으로 거액의 돈을 남겼고 맷은 그 돈으로 넬슨 앤 머독 사무소를 차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매기를 마중 나온 맷은 입양되게 될 아기의 이름을 카렌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희망과 신앙을 가지고 다시 데어데블로서 활동을 펼칩니다. 가디언 데블의 스토리는 데어데블의 주변인들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점에서 프랭크 밀러의 명작 본 어게인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케빈 스미스의 의도였는데요. 후반에 미스테리오에게 데어데블이 이것은 이미 킹핀이 저지른 짓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메타픽션의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큰 차이점이라면 가디언 데블은 데어데블의 신앙심에 큰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점입니다. 본 어게인도 은유적인 기독교적 테마가 있었지만 가디언 데블은 그보다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데어데블의 독백을 통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고통과 의심을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디언 데블의 텍스트 양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글자들이 페이지마다 말풍선에 빽빽히 채워져 있죠. 하지만 케빈 스미스의 글솜씨가 워낙 훌륭한지라 전혀 질리지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림을 맡은 조 퀘사다의 작화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조 퀘사다의 아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조 퀘사다 특유의 카툰 스타일이 어두운 분위기와 묘한 시너지를 낸 것 같습니다. 가디언 데블은 데어데블의 팬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데어데블이라는 캐릭터의 독특한 특징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스토리에 반영하고 또한 캐런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도 비극적이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데어데블 시리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가디언 데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